가깝고도 먼 사이 남과 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류라는 매개체를 통해 남과 북을 잇는 소중한 통로 남북진료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안과의사 정근입니다. 남북분단 77년째 이 긴 세월만큼 남과 북의 의료체계도 많이 다른데요. 남북이 서로의 의료체계를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은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함께 해주실 특별한 손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명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무영입니다. 임종수 이사님, 반갑습니다. 그린닥터스 공보이사를 맡고 있는 임종수라고 합니다. 벌써 그린닥터스 이사 맡은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시작이 그러면 2004년도 하였고 그 시작 이전에 또 오명 교수님께서 좀 초적인 역할을 하신 또 애국인 무료진료가 시작했잖아요. 네, 네. 어떻습니까? 소개해 주시죠. 외국인 노동자 진료가 뭐 그때 임박해가지고서 지금 20년 마찬가지로 돼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가 많았습니다. 의료보험이 안 돼가지고 그 병원에 못 가서 사망하는 환자들이 신문기사에 몇 번 나왔고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사정을 보면은 처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비자를 받아가지고 정식으로 한국에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서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데를 가서 일을 하고 임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일하다 보니까 옆에 공장에서 임금을 더 줄 테니까 우리한테 와라. 한국인 노동자들보다는 값이 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유혹을 합니다. 근데 이 노동자들은 자기가 돈 때문에 왔기 때문에 고국에 있는 가족들을 먹이 살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에 더 준다 그러면 잘 갑니다. 그래서 산업장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의료보험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때 애국인 진료가 굉장히 문제가 되었고 그렇게 하면서 2003년도 6월달 지금으로부터 20년 6개월 전에 애국인 무료 진료를 하였을 때 북한 탈북자들 네. 그때 많이 와 있었죠, 그죠? 네네. 같이 진료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때도 하셨군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그때 오명 교수님하고 제가 둘이서 거의 뭐 당번을 매주 하면서 했는데 그때 탈북자들 진료를 많이 하였었죠. 어떻습니까? 탈북자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뿐 아니라 탈북자들 사람들도 같이 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기억이 나는 것은 탈북자들이 대개는 이제 중국, 저기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 통해 가지고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중국하고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에 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 그 감행을 못 합니다. 근데 거기서 탈북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이 순한 사람들은 아니고 용기 있고 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와가지고서 고생해서 탈북자로 왔는데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어떤 한 40대 정도 남자 되는 분인데 와갖고서 그 일을 좀 해달라. 틀리. 예. 그래서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당신이 이가 아파서 왔으면은 내가 치료를 해주는데 틀리 이런 것들이나 일을 새로 해달라 하는 거는 한국에서도 보험이 안 됩니다. 예방접종도 안 됩니다. 자기가 고통받고 있는 거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는 의료보험도 안 되거니와 우리가 그런 것들은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탈북자 그 남자분이 북한에서는 무료로 다 해주는데 이렇게 북한에서는 다 해주는데 무상의료라는 제도 때문에 생긴 해프닝입니다. 그죠? 그렇죠. 남한에서는 왜 공짜로 안 해주냐 그러니까 기분이 언짢고 네. 따지듯이 따지듯이 공짜로 해달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제 남한 체제 사고방식이 돼 있고 그 사람은 북한 체제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하여간 우리 남한 체제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세금 내 가지고서 이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당신네들한테 그렇게 고통 없는 걸 갖다가 무상 진료로 해줄 수는 곤란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아무튼, 있죠.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오명희 교수님 말씀은 또 그 본격적으로 개성병원 이야기 토크를 할 때 또 더 듣기로 하고 그럼 그때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을 통해서 북한 주민이나 그 실상을 좀 알게 됐는데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언뜻 북한 신의주 용천에 대폭발 사고가 났을 때 그렇죠. 그때 그린닥터스에서 상당히 그 의약품을 모집을 해가지고 전달할 때를 몰라가지고 뭐 적십자사나 여로를 찾던 중에 그러지 말고 우리가 직접 북한의 대북 사업에 참여를 하자. 그런 계기가 먼저 있어가지고 추진했다고 하던데요. 임종수 이사님 잘 아시네요. 그때 2004년도 4월 달에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에 가서 다녀오는 길에 예. 신의주 근처가 용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천에서 폭발 사고 났어요. 아마 뭐 그런 암살 기도가 있었겠죠. 그때 2004년도 4월 달이니까 굉장히 북한의 거의 어로 체계가 안 됐을 때 그때 북한 어로를 도우러 가자 우리가 신청을 했죠.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많은 대형 인명 사고가 났었거든요. 용천이 사실은 뭐 중국에 있는지 뭐 그때 국민들은 몰랐어요. 맞습니다. 예. 그 중국과 붙은 신의주 딱 근방에 용천, 그죠? 그래서 북한에 우리가 의사들이 가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북한이 그냥 예. 먼 나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 우리 한민족이잖아요. 예, 훌륭한 생각이네요. 그러니까 중국의 어로봉사를 가서 중국 사람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요 가까운데 우리 그 4천, 8천 다 있던데. 오민 교수님도 우리 북한의 선조들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예. 해주 옷이라고. 해주 옷입니다. 근데 지금 원장님 해주 정시 저는 해주 정시고 결혼도 안 합니다, 둘이. 영한 인연입니다. 나는 이제 그걸 큰아버지 통해 가지고 네. 아버님하고 큰아버님이 이렇게 한국으로 내려오시고 그 형제들 삼촌이죠. 그분들은 북한에 몇 사람이 남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어떻게 됐는지 소식을 우리가 알 수가 없었죠. 월남 가족이시다, 그죠? 그렇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고향을 가보시지도 못하고 혹시 뒤에 나올 이야기지만은 개성병원을 8년 동안 그린닥터스가 운영하실 때 뭐 정건 이사장님께서는 뭐 거의 매달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오명희 교수님께서도 초기에 굉장히 진료 활동하러 많이 가신 걸로 아는데 고향 소식을 혹시 그쪽 개성 주민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들은 적은 없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쪽에 대한 소식은 내가 거기서 자라질 않았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추억은 저한테는 별로 없고 또 그 사람들이 만나서 하면 사무적인 이야기만 하지. 물어보는 것 자체가 또 반당으로 또 개인적인 뭐 이야기 하는 거라든가 뭐 다른 얘기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꺼려합니다. 근데 우리 오민 교수님도 북한에 제법 갔죠? 그렇죠. 그 뭐 진료를 하러도 갔었고 거기 개성 공단 안에 어린이 그 타가소 같은 건데 거기도 좀 몇 번 갔었고요. 근데 그때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어린이 타가소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북한 노동자들이 오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단지 안에 타가소를 만들어 가지고서 엄마들은 공장에서 일하고 아이들은 거기다 맡겨놓고 어린이집 같은 시설은 잘 돼 있고요. 시설이 그러니까 맨 처음에 간 인상이 뭐냐면은 가기 전에 보니까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무슨 천이 막 휘날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게 뭔가 하고 가까이 가서 봤더니 그 아이들 그 기저귀, 그 기저귀를 천 기저귀를 빨아가지고 햇빛을 말린다고 쫙 걸어놨던 거예요. 그 당시 한국에는 기저귀 썼습니까? 아니 없었죠. 일회용 기저귀를 있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가 그때 갈 때 일회용 기저귀를 선물로 준다고 가져갔었어요. 맞아요. 일회용 기저귀를 들고 갔는데 그게 완전히 그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천으로 된 마당에 널린 기저귀 그걸 다 봤죠. 그래서 놀랐어요. 야 이건 내가 옛날에 보던 건데 하고서.
그때 그러셨구나. 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또 교수님으로서 가셔서 분주하고 예. 그래도 그 당시에 그 애들이 그래도 그렇게 완전히 마르지는 않았고 예. 어느 정도 케어가 잘 돼 있는 그런 곳을 갔거든요. 예. 그분들이 사실 그분들 갔더만은 그분들 필요한 요구 사항들이 애들 약이 없다. 약 좀 주라. 예. 그래서 아이고 근데 북한에서는 자존심이 강해서 약을 주라 소리 뭐 주라 소리 잘 안 하는데 예. 약을 주라 소리 참 잘 하네. 그런 느낌을 사실 받았어요. 그죠? 계속 지금 저희가 용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속도를 좀 빼보겠습니다. 그 그린닥터스 본부가 부산에 본부를 둔 그 국제적인 단체이긴 한데 그래서 부산에 본부를 두고 이 대북 사업자로 지정돼 가지고 대북 활동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대개는 그 당시 대북 사업을 한 사람들이 평양에 집중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왜 그린닥터스는 개성공단의 이게 응급진료 사업에 뛰어들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때 다 궁금해했죠. 다 애부에 보기 좋게 폼나게 하기 위해서는 평양에 가서 심장병원을 짓고 그렇죠. 항생제 공장. 항생제 공장을 짓고 해야 멋있는 일을 하는구나. 그다음에 또 세계적으로 또 알려질 수도 있고 굉장히 또 그런 부분들. 대서특별됩니다. 그렇죠. 1년 뒤에는 아무것도 근데 없고. 왜 우리는 평양에 안 가고 왜 우리 소문도 소문 없이 조용하게 개성에 가느냐 다 물어봐세요. 그렇죠.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빛도 안 나고 빛이 안 나죠. 예. 전혀 예, 예. 그죠. 그다음 힘들고 매일 가야 되고 또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중국에 다니면서 북한을 또 참 이 어떻게 보면 인도적인 사업이잖아요. 그 아플 때는 전쟁을 하더라도 적군이 다치더라도 적십자 마크를 달고 적군을 치료할 때는 총을 못 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남과 나름대로 북이 해결이 있죠. 그죠? 예. 남과 북이 아무리 그 관계가 어렵더라도 맞습니다. 그죠? 아픈 사람만 보이죠. 의사들에는 의사 환자가 보이지. 그죠? 정치적인 뭐 아무 의사들이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평양에 가면은 그래도 공산당을 포함해서 좀 가진 자들이 좀 지도층들이 혜택을 보는데 그것이 가서 도와주고 하는 것도 또 좋지만은 더 필요한 곳에 시골에 가서 또 그 다음에 저희는 의사잖아요. 의사니까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면서 도와줄 수 있는 거,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거, 그죠? 그래서 개성은 이제 바로 그냥 서울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당일로 들어가서 또 보고 실제로 오니까. 뭐 당일 왔다 갔다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침에 그냥 예. 버스 타고 네. 2004년도 5년도는 그 통일부 개성하는 버스 출퇴근 버스 타고 들어갔다가 KTX 없을 때죠. 그때 시험하러 오죠. 네, 네. 그 부산에서 가면은 버스 대절해 가지고. 아니 그 주로 제가 화요일 날 들어가면은 월요일 날 무박 3일. 쉐마로 타고 예. 가면은 11시 반에 서울에 도착해서 찜질방에 볼가마 내리고 찜질방. 볼가마 찜질방에 가서 하루 자고. 자고 그때 찜질방 처음 가봤어요. 성진동 해장국 먹고. 해장국 먹고 가고 화요일 날 그래서 아침에 그 통일부 버스 타고 예. 개성공단에 들어가거든요. 그 길이 굉장히 가까운 길인데 어떻게 그렇게 멀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긴장 초조. 북한 들어갈 때 굉장히 좀 긴장을 많이 했죠. 그죠? 버스 타고 나오면 검문을 해요. 검문해서 예. 무시무시했습니다. 이분 임종수 이사님 어때 했습니까? 예, 저 세 번 갔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지금도 살이 떨립니다. 그렇죠. 예. 총을 들고 들어오니까 그냥 버스 안에. 그렇죠. 그다음에 눈을 딱 인민군복 입고. 인민군 입고 눈을 딱 쳐다보고 있으니까 긴장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하죠, 그죠? 네. 특히 의사들이 또 순일해서 그냥 겁이 많잖아요. 예. 정근동무 하셨다면서요? 정근동무 정근 선생. 선생님. 네. 맞습니까? 네. 그래요. 그럼 또 나중에 친해지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말도 했는데 처음에 굉장히 긴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북 분단 이후에 의사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육로를 통해서 처음 갔었거든요. 그렇죠. 2004년도 11월 달에 조사차 들어갔을 때. 그래도 감동은 되는데 긴장은 되면서 공포심이 생기고 휴전선 넘어갈 때
철문이 샥 열려요. 그럼 지금까지 온화했던 남한의 그 키 큰 훌륭한 멋있는 군인들은 싹 사라지고 북한 경계선 탁 넘어가면은 또 문이 또 열려요. 그때 좀 기분 묘했습니다. 그다음 북한에서 헌병차가 탁 와요. 군사 분계선. 네. 그러니까 탁 서요. 노무현 대통령 딱 넘었던데 문을 거기서. 탁 열어요. 그다음 살려를 파니까 언덕배기에서는 총 들고 있던데 군인들이. 임종신 사님 말씀이 맞는 게 남한에는 숲이 오구지어서 그 경계를 쓰고 있더라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초소가. 예, 그 민둥산이라서. 북한은 나무를 다 떼서 가지고 불을 다 떼버렸으니까 나무가 없는 거라 산이. 그 산에 가면 다 보여요. 초소가. 저 다 있는지 보이는 거라. 그 버스 문을 열고 밖으로 쳐다볼 수도 없어요. 버스 밖으로 보다가 또 혹시 총알 날올까 싶어서 걱정이 돼서. 근데 살큼 보니까 다 지켜 초소가 다 보고 있던 거예요. 그냥. 긴장되죠. 그때 어떻게 긴장 안 됐습니까? 뭐 첫 번째는 좀 긴장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어차피 무슨 다른 뭐 군인도 아니고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의료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뭐 우리하고 뭐 나쁜 감정을 갖고 있어서 우리한테 해를 끼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은 있었죠. 그 남쪽에서는 거의 그 하이 소사이어티인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제가 얼핏 느끼로 봉제 공장에 걸로 가더라고 임금 비슷하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이 그 직공인데 의사라고 그래요. 의사가 왜 직공을 하고 있어요? 북한에는 의사들이 할 일이 없어서 뭐 일하고 있다고 해요. 투잡은 아니고요. 투잡이 말고 의사 할 일이 없. 그 의사가 왜 할 일이 없지? 그때 저희들이 고민했는데 진짜 할 일이 없네. 약이 없잖아요. 약이. 그렇지. 또 북한에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불뿌리로 가지고 뭐 한다고. 그러니까 한의학은 많이 발전돼 있어요. 고려약. 예. 그냥 풀을 빼고 시금치, 나물 뭐 여러 가지 엉겅퀴, 그다음에 할미꽃, 뭐 인삼, 또 그 종으로 또 많이 또 있어요. 그걸 가지고 약을 조제하는 거는 북한에서 만드는 그 생약을 가지고 만드는 건 가능한데 이 우리나라도 지금 이 대부분 의약품들이 미국이나 지금 중국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원료 의약품이 우리나라 게 아니거든요. 다 수입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경제적 어려우니까 의약품을 재료를 살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생약은 돼 있는데 약이 없다. 예. 신약이 없는 거예요. 그런 그죠? 거지. 처방 경험도 없게 복용한 경험도 없으면은 그 속칭 약발은 끝내주겠네요. 어떻습니까? 거기서는 의사들이라고 하는데 우리 같은 저 양의사들도 있고 거기 고려의 의사들도 있는데 고려의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한방 쪽이죠. 약초 가지고 그걸 하는 거고 그건 교육을 받았는데 서양의학 쪽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잘 몰라요. 모르고 뭐 약도 없거니와 지식도 많지 않아요. 초음파도 할 줄 몰랐다면서요? 예, 안 돼요. 되는 게 없고 거기 뭐 전기사정도 나쁘고 뭐 그래서 뭐 CT 뭐 이런 거 뭐 아예 생각도 못 하고 뭐 몰라 평양에는 있을지 몰라도 다른 데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료 수준이 우리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또 의사가 무슨 이 직공 같이 일한다 그랬는데 그거는 내가 러시아 갔을 때 러시아에서 그 의사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뭐야 조로증이라서 7살쯤 된 애가 뭐 한 80 정도 된 노인네 같이 빨리 늙는 환자가 있어요. 환자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환자를 보았는데 거기 의사들이 이 환자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그래서 염색체 이상 때문에 그렇다. 그랬더니 염색체가 뭐냐? 그러니까 염색체라는 말을 갖다 몰라요. 모르고 용어가 다릅니까? 용어도 다르거니와 그걸 북한은 이제 동의보감, 그다음에 러시아 의학 용어. 미국 그걸 안 쓰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러시아 의학을 배우고 공부를 제일 못하는 사람들은 미국 영어로 이제 하니까 잘 모르는 거죠. 지금도 그럴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북한에 약이 없다. 그죠? 무슨 약이 없냐? 신약이 없다. 먹을 약이 없다. 그것이 문제였죠. 처음에 그러면은 뭐 저희 이렇게 서로 조금 신뢰관계가 형성되기 전에는 이 뭐 그린닥터스라고 왔는데 이 뭐 약을 들고 왔지만 이게 오래된 약인지 뭐 이게 최신 약인지 이렇게 뭐 자기들 의심하고 그렇게 하진 않았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 뭐
이 일부 약은 그 최첨단 그 항생제가 들어가기도 했다던데. 그 초기에 네. 북한이 그린 다크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네. 싫어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아, 예. 그 세 가지 이유. 우리를 싫어했네. 우리가 북한에 우리가 도우러 갔잖아요. 네. 그 자기들도 도와주고 남한에 있는 근로자 도우러 가는데 그린 다크스 재단에서 운영하는 병원을 싫어한 이유 세 가지. 뭘까요? 예. 모르겠는데. 다음 편을 기대하십시오. 예, 예. 그 처음에 왜 저 사람들이 우리를 굉장히 싫어하지? 예. 써서 싫어했다 그이라. 거리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부모들이 질색을 하면서 애 끌어내요. 분위기가 막 이렇게 좀 험악하게